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원래 우리 겨울철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와 비교적 온화한 기온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사만 사온의 유형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요새는요, 요즘과 같은 강력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바로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게 되면서 요즘과 같은 강력한 현파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단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한파와 강력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는요, 비교적 한 걸음 더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주식시장 먼저 살펴보시면서 오늘을 단단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해줬고요. 사실 요새 우리 연말 주식시장에도 다소 한파가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하락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 시각 좀 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0.33% 상승하면서 23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다시금 7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사실 전일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보여지면서 증시 전반의 상승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미치게 될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시장이 아침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서 흔들릴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 주는 날은 통상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배당주들을 공략하면은 좋은데, 뭐 배당주들이 뭐 은행주들 고배당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일단은 내년장을 봤을 때에서 바닥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을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배당락일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자, 미국 시장 그래도 잠깐 체크를 하고 어제 움직이진 않았지만, 일단 나스닥 선물이 흐름들이 좋아요. 나스닥 선물이 0.8% 아침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제가 통상적으로 연말에서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조용히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빠졌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에서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아라 했던 얘기가 어제 얘기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들어주면 일단 분위기가 연말장에 어차피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수요일, 목요일 하면 이제 끝인데, 그 이틀 동안에서 어쨌든 살짝 들어주는 흐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장에서는 오늘 지금 화장품들도 급등 나오죠. 오늘 지금 화장품, 한국 화장품 상한가 들어갔다 지금 풀렸지만 상한가 아까 갔었고, 20%, 이치한불 9%, 코리아나 15%, 코스메카 코리아 뭐 등등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엄청나게 강한데, 뭐 컬러레이 뭐 이런 애들부터 해서 이렇게 강하잖아요. 내년장은 이런 장이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폭등장은 아닙니다. 지수는 안 가는데 테마주가 이렇게 잘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연초부터 시작할지 연초 좀 밟아놨다 시작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년장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난리치면서 전 종목이 막 20% 폭등하듯이 그러니까 종목 섹터만 딱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폭등장이에요. 내년장은 폭등장입니다. 개별주, 테마주 폭등장은 맞는데 지금 LG화학 움직이는 거 보세요. SK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아주 답답하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저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장은 테마 장세가 일단은 연초장에서는 시작이 될 것 같다. 근데 어떤 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오늘 화장품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이유는 PCR 검사 폐지한다 그러죠? 입국 절차에서. 그리고 코로나 방역 완화한다는 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저 테마주들인데 오늘 화장품이 안 움직이고 저기 어제 중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무인기 5개 날라왔는데 하나가 지금 서울로 들어왔다 이 얘기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다 상한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갈지를 그거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장에서 방산주가 다 상한가를 갈지 원전 테마가 다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물론 예상을 하면서 안전한 쪽은 어디냐? 저는 안전한 쪽으로,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에요. 안전한 쪽으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중국 소비주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소비주에 화장품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내년장에서 폭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논의했던 중국 소비주들은 화장품, OTT, 컨텐츠,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 등등 해가지고 한 7가지 있는데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내년 초장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장을 앞서서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은 28일, 29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이루자. 이유는 내년장에 폭등하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는데 이게 밟아놓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폭등하는 종목을 살라고 했더니 이미 밟혀가지고 손실에 있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배당을 주는 날인데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으니까 바닥에 있는 배당주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계속 주식 산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수급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지금 코스피 흐름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급락할 딱히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많이 깨졌을 때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나스닥이 많이 깨지면 위험 신호예요. 만약에 많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현금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이 깨지면. 근데 많이 깨진 게 아니니까 지금은 내년장에서 개별주들, 테마주들 폭등할 수 있으니까 폭등주들을 잡기 위한 현금화 전략.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된다? 흔들어 놓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물려버리게 되면은 폭등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매해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새 종목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테마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서 눌려 있었던 뭔가 테마가 아무도 안 쳐다봤던 애들이 막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매해 태어나요. 근데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들이 그게 심하니까 어쨌든 미국은 만만 안 깨지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저기 안 깨지고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박스권의 흐름이고 오늘은 이제 배당 받는 애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어제도 시장이 크게 안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었고 어제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던 이유가 투자자별로 보면 투자자별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면은 코스피 기관들 오늘도 많이 사네요. 지금 장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금융투자가 2천억이나 사고 있어요. 기관들도 2,100억 사고 있고 얘네들이 사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배당을 27일까지 사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주워 담습니다. 대충 더하니까 금융투자는 한 2조 가까이 들어왔네요. 6천억, 8천억. 거의 2조 맞죠? 거의 2조고 기관도 8천억. 7천억, 8천억, 16,000억, 거의 얘도 거의 2조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1조 9천억 정도 대충 제가 암산해봤는데 2조 되겠다, 위에 뒷자리 후반대니까. 둘이 짜고 치고 2조씩 샀는지 어쨌든 오늘 막판까지도 주식을 아마 살 것 같은데 내일은 배당락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지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배당주들도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내일은 우리가 배당락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파락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는 시장은 아닐 건데 배당을 줬던 애들이 그대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을 받는 종목이 떠 있으면 거의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닥에 있으면 조정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공략하되 바닥에 있는 건지 많이 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배당주들 오늘도 공략을 해봐도 저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수급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주식을 던지죠. 10억 이상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가 봐요. 어제도 던지고 오늘 던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10억 이상 넘어가면 양도세를 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물량을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당 10억씩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배당주들 싸게 내려올 때 주워 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28일 이 배당나기를 앞두고 오늘 시장 안에서 단기 투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일부 테마주들이 강력한 흐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힘을 내줄지 그 추후의 시장 상황은 어떠할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녹십자홀딩스 18,50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69,0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이에 3.9%의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녹십자홀딩스 잡아주셨는데요. 18,7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금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66,000원의 매수가에선 아직은 미도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64,300원의 매수가에서 4.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6.2%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제와 동일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일단은 안전하고요.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이에요. 제가 종목들을 추천하면 거의 1,000억 이하짜리들은 잘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조정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방송에 노출이 되면 세력들이 뭉길 수도 있고 오히려 방송에 노출돼서 급등할 수도 있는데 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은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은 항상 고지를 하죠. 여러분들 이 종목은 싸구려 종목이고 호가도 없고 500억짜리 이하 종목이니 이런 종목들은 작전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작게 해라.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하로 좀 작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은 잘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3,000억에서 5,000억짜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매하기가 제일 좋고 그리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10조짜리 종목입니다. 이걸 방송에 추천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오늘 보면은 중국 소비주가 강하게 움직이죠. 제가 중국 소비주들 좋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11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IT 섹터 나스닥이 무너지고 꺾이고부터 해서 이쪽은 못 간다. 그러면 이게 테마가 어디로 돌 거냐? 그 테마가 뭐냐? 중국 소비주다. 근데 제약주도 찬바람 불면 움직일 거다. 12월 달까지만 해도 날씨 더웠습니다. 11월 달에 이상하게 막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막 이상했었어요. 그때 날씨가 추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가 바닥에 있는데 움직일 것 같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 움직임들이 괜찮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거기다 배당까지 주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물론 아까 봤으니 4.4% 수익 났었는데 배당 수익 거의 4%에다가 현금 배당 약 1% 주니까 5% 더하면은 얘도 9.4% 정도 수익이 오늘까지 주식을 가져가면 나오는데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고 뭐 어제 허주마
위암, 그다음에 유방암, 뭐 치료제죠. 바이오시밀러 이거 이제 수출 얘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년에 셀트리온 3인방은 합병 이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병할 때쯤 되면은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어딜 더 빼겠습니까? 올리겠지. 그리고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배당 받고 얘네들이 팔고 나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바닥에 있거든요. 배당도 받고 주가도 계속 뛰어 올린 다음에 이제 3인방 합병도 하니까 주가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회사도 괜찮고 제약주들은 앞으로도 실적들이 대부분 다 내년, 내후년에도 좋을 걸로 전망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명분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지금서부터 바닥에서 잘 보는 것도 하나의 기관 내 투자자들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도 바닥에 있어서 다시 갖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이따가 다질 테니까 거기서 싸게 사세요. 어쨌든 10조짜리 종목이라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도 그러니까 10조짜리 종목이니까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을 질러도 물론 1000억 중에 100억을 질러도 시세 조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뭐 1000억 있는 사람들이 100억 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봤자 10%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물량을 크게 살 수 있는 억 단위 살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잠깐 짚고 어제 64,3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바로 4.4% 수익이 났죠. 그리고 오늘까지 주식을 들고 가고 내일 팔아도 배당 거의 일단 100주 중에 4주를 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사면은 0.04주잖아요. 그럼 0.04주는 어떻게 주나? 0.04주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나눠서 현금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사도 0.04주에 대한 현금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주를 사면은 4주를 주는 거고. 그래서 100주 사면은 4주를 주고 그다음에 한 주당 130원의 현금 배당을 또 주고.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에 대한 현금 배당 130원 곱하기 10주 하고 나서 플러스 0.04주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현금 배당을 더 얹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뭐 한 주를 갖고 있든 10주를 갖고 있든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은 둘 다 들어옵니다. 그렇고 어쨌든 지금 실질적인 수익은 4.4%가 아니고 5%를 더하면 9.4%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좀 많아요, 종목이. 일단 TYM부터 보겠습니다. 11월 14일서부터인데 제 기억에는 11월 달 초, 그다음에 10월 달 말에서는 IT를 얘기했었는데 IT가 글러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꺾이면서부터 해서 글러먹은 거예요. 신한수에서 그때 FOMC 발표 날이었나 CPI 지수 발표 날 이후에서 그 다음 주에서 IT가 꺾이는 거 보고 IT는 이제 글러먹었다. IT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테마주를 봐야 된다. 이제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단 TYM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꼼사리가 하나 꼈던 우크라이나 테마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해가지고 TYM.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분들한테는 일단 갖고 가면은 수급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물량이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물량들이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31만 주 팔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직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래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좋다고 하니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기는 어렵고 옆으로 박스권을 주고 다시 3,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면 수익으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면 어느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내비로 두고 그래서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률은 많이 났어요. 27.9%.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연초장에 뭐가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방산주가 급등을 할지, 뭐 철강주가 급등을 할지, 조선주가 급등을 할지 뭐 모르니까 뭐가 급등할지를 보고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뭐 여러분 축구 보시면은 골키퍼 이거 페널티킥 있잖아요. 그러면 찰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키커가 그냥 차는 경우도 있지만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차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약간 템포를 약간 늦게 차면은 골키퍼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쓰려고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년장에서는 급등을 할지 급락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단 상승장은 안 올 것 같고 그렇다고 급락장 오면 땡큐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변동성이 심한 장이 나올 것 같은데 밟아놓고 움직이면 그거 보고 밟아놓으면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안 밟아놓고 계속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서 테마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걸 하려면 페널티킥에 차는 키커처럼 일단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난 것들은 어느 정도 팔아놓고 내년 연초장에 상황 보고 다시 얘를 들어가든가 다른 거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거는 11월 29일 날 이때서부터 이제 중국 소비주들 OTT 봐야 된다, OTT들이 좋다, 막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항공주, 화장품주도 있고 막 한데 제일 만만한 게 바로 카지노 관련주다 해가지고 줬던 종목이거든요. 11월 29일 날 이제 여기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수익률은 9.3% 났는데요. 일단 얘도 안전하죠. 일단 실적은 돌아서고 있고. 뭐 중국이 방역이 완화가 되고 해외여행 막 자유로워지고 막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놀러 오고 그러면 이제 카지노도 실적들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완전 바닥에 있고 시가총액은 얘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1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그래서 안전해서 이걸 줬던 겁니다. 여전히 안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GKL. 자, GKL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9.1%인데 아마 좀 더 올라가갖고 아까 750원, 아니 650원 아마 이 자리에서 체크를 한 거 아마 지금 10%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얘도 바닥에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근에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렇게 바닥에서 안전한, 그러니까 웬만하면 때려 죽여도 손실이 안 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바닥 종목들 위주로 꼽아드렸는데 보면은 다 시가총액 조 단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연말장에서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제 기억 속에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냈다 그랬잖아요. 제 기억 속에 연말장, 연초장에 골탕 먹이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되 그렇게 욕심을 크게 내지 말고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GKL도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지금 9.1%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12월 2일 날에 롯데 관광개발. 얘도 동일한 경우인데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얘도 차트가 많이 빠져있다 올라왔던 경우인데 근데 목표치로 보게 되면 롯데 관광개발보다는 GKR하고 파라다이스가 먹을 폭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이것도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순환매가 이쪽으로 돌기가 쉽죠. 일단 전고점 이제 돌파 시작했으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부분들은 계속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웬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많이 깨지거나 뭔가 폭락이 나오면 그러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싸게 살 사람들은 그때 사면 되고 지금은 나스닥 만도 안 깨져줬고 미국 시장이 뭐 빠진답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간다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강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는 그냥 즐기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좀 부담을 갖겠죠. 그때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고점에서 70% 80% 빠져놓고 바닥에서 요만큼 들어주면은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아까 전에 파라다이스 GKL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주가가 부담이 있으려면 요 바닥에서 한 이쯤 가야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4만 원쯤 가면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15,000원에서 18,000원에서 놀던 애인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은 확실하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제 엊그저께 얘기했던데 좀 전에 파라다이스 GKL 패턴이 완전 바닥에 있듯이 얘네들도 바닥에 있는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제약주의 대장이었죠. 지금도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이제 그 흐름은 강세의 흐름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거서부터 셀트리온 제약 이쪽 애들은 제약주의 대장 역할을 해줬고 지금도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약 25조, 셀트리온 제약은 2조, 거의 3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10조 이렇게 해서 굵직한 애들이에요. 여전히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 일단 셀트리온 제약 흐름들이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 거래 실린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가 실렸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주식을 가져가면 배당을 5%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2%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5%하면 17% 수익인 거예요. 오늘까지 주식 가져가면 17% 수익인데 내일 개파락이 떨어지겠죠. 배당락이 나오니까. 그럼 배당락 나오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 다시 돌파하면서 8만 원, 그러니까 9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떨어져도 배당을 먹은 게 있으니까. 그 다시 올라가면 배당도 먹고 주가는 더 올라가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아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가 고점에서 75%가 빠졌던데 만약에 얘가 저점에서 원래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면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요. 350%가 올라가야 본전입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75%가 떨어지면 거의 300% 이상 올라가야 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닌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근데 내년에는 이제 셀트리온 3인방 합병 이슈가 있고 실적들은 다 좋고 기존에서 작년, 재작년에서 FDA 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됐고 안정성 입증되고 그 기사들이 최근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 제약이니까 어쨌든 오늘 배당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이고요. 지금 66,800원인데 아까 저점 자리 있죠?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일단 66,200원 정도면은 저는 그냥 사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6,200원이 어제 산 사람 기준으로 4.4%나 수익이 났던 자리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배당을 노리겠다. 그러면 얘도 어차피 바닥 종목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갔기 때문에 얘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웃긴 게 이게 금요일 날에 얘네들이 팔았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기관들이 12만 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왜 팔았지 했는데 다시 살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도 7만 8천 주 팔아가지고 야 이거 배당 얘네들 안 올리려나 했는데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판 것보다 더 들어왔고 이전에서도 더 들어왔고 그러니까 사고 있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막판에서는 얘네들이 사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은 실적을 따져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게 봤던 종목이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상이었던 거고 근데 예상과 달리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60일선에서 계속 이격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차피 셀트리온 3인방은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셀트리온은 무거워서 제일 안 움직이는 거고 제일 가벼운 애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 움직이는 애는 이제 중간치. 그러니까 3조짜리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가벼워서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제 산 사람들도 오늘까지 가져가야 배당 4% 플러스 현금 배당 1%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5% 받으려면 오늘까지 가져가야 되고 오늘도 노리려는 사람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봐봐요. 엄청 빠졌잖아요. 올라간 게 없고 그리고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면은 10조짜리 종목인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이미 고점에서 70% 가까이 많이 빠진 종목을. 그래서 내년 합병 이슈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연말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라다이스처럼 안전한 종목들, 그다음에 셀트리온처럼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꾸려놓고 연초장에서는 상황 봐서 공격적으로 잡주라 그러죠. 개별주들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한 종목을 꾸려놓고 잡주들을 개별주들을 하시는 게 내년 연초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지금 연말장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나고 왔습니다. 요새 정말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이런 제약 바이오주에는 좋은 흐름을 좋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다소 안전한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로는 66,2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기 전에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서 지금 화장품주들 엄청나게 강한 중국 소비주예요. 중국 소비주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순환매로 카지노 관련주서부터 해갖고 OTT 관련주들 저거 조정받을 때 다 사야 되는데 잘 안 내려오는데 어쨌든 중국 소비주들은 내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내년 연초도 춥죠.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다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화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한. 이수화학. 네. 이수화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800원에 20%. 네. 19,800원에 20%.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사신 거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신 거죠? 네. 이수화학. 증거금 100%짜리 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실적이 안 좋나? 네, 한번 잠깐 실적 좀 볼게요. 작년에 흑자 전환은 했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은 근데 배당도 나왔던 종목이네요. 그러면은 올해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일단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넘어가면은 이제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네. 배당은 얼마 줍니까? 작년에 한 500원 줬더라고요. 네. 500원이니까 2만 원짜리니까 200원에 1%니까 뭐 대충 한 2.5% 정도 되겠네요. 배당은. 그러니까 배당 2.5% 주는 거고.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이거 전저점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얘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포함이 되는데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져도 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얘는 좀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한 달 동안에 한 달 딱 지난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42%가 떨어집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라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반응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졌으면 한 25,000원이나 22,000원에서 지지하고 여기서 다시 반등 줬어야 정상적인 패턴인데 과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싸게 잘 사셨으니까 들어줄 때 한 21,000원대부터 22,000원대에서 21,000원에서 22,000원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면 좀 먹고. 네. 저 배당 받고 오히려 좀 먹고 한 1월달에 팔면 되겠네요. 아니요, 내일 팔아도 배당은 들어와요. 근데 이제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오려면은 뭐 1월 초에 돼야겠죠. 아,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못 팔았겠네요. 왜냐면은 4,638원에 물려 있으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신 지가 작년에 사셨네요. 작년 고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020년도 코로나 사태에 주가들이 폭락을 하고 그 바닥에서
작년 7월, 8월이 고점이었죠. 코스피로 봐도 고점이고 그래서 지수가 고점을 칠 때 얘도 같이 고점을 쳤고 고점을 치고 나서 뭐 계속 빠졌으니 이렇게 들어줘도 어떻게 빠져나올 도리는 없었을 것 같고 갖고 가야죠 뭐.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최고점에 있을 때에서 물린 거라 다시 이게 빠져나오려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최고점으로 가야 돼요. 저쪽 3,300 이 자리로 올라오면은 유한타증권도 올라오겠죠. 근데 내년에서는 저는 3,300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오래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고 근데 지금 가격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손절은 아닌 것 같고 만약 손절하고 싶으면 최소한 못해도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왔을 때는 손절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추가 매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보유만 하시고 오늘 모양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프롬바이오 9,010원에 10%. 프롬바이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프롬바이오 식품 쪽이네요. 식품 원료 도소 매업 그리고 제품은 노바렉스, 코스맥스 바이오, 콜마 B&H 등의 전문 생산 업체를 통해서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 홍삼도 팔고 과채 주스도 팔고 일단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실적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최근에서는 작년 대비 실적은 줄어들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걸 봐서는 그렇게 위험한 회사는 아니고 실적이 좀 더 좋았으면은 여기를 단번에 넘어가고 좀 더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 돌파 안착할 때까지 그냥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은 안 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의 매수가로는 66,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67,00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대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강력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 매도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2,936억 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12억 원 덜어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배당 나기를 앞두고 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3,023억 원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1,004억 원, 629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1,61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과 출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의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0.58% 상승하면서 2,3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0% 상승하면서 70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6.9% 폭등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표적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여행주들인데 여행 카지노,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화장품주들은 한 차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게 버티질 못하면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20%씩 올라간 애들은 상한가를 못 가면은 이제 물량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쫓아가는 거는 위험해 보이고 차라리 화장품을 쫓아갈 거면 아직 덜 올라간 여행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이 있는지 차라리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다시 10%씩 올라갔어요. 근데 안전한 쪽은 그래도 그쪽이 더 안전하다는 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비주들은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제약주의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합병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험하게 그냥 매매 빨리빨리 막 그냥 사가지고 복불복으로 내일 급등 아니면 급락을 막고 싶다. 그러면 가벼운 거 하면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항공주 테마에서 가벼운 것들이 있죠. 그냥 쫓아 들어가면은 내일 마이너스 8% 아니면 플러스 8%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급등락을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가총액 큰 걸 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가고 좀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내년에서 시장이 차가운지 더운지 확인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은 주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그냥 양호해요. 오늘 뭐 배당을 받는 날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주는 날은 제 기억에서도 상승했었던 날이 많지 하락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은 배당락 28일 날은 일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폭락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안 빠지고 조용조용하게 끝나는 날도 있었으니까 무조건 뭐 시장이 무조건 내일 빠져서 폭락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서 살짝 좀 조정받는 그때마다 좀 상황은 틀린데 안전한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그러한 얘기들을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가겠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주네요. 자, 코리아나. 자, 매수 가격 3,400원에 25%.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코리아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왜 매매하기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방법대로 바닥에 있는 거, 굵직한 거, 안전한 거. 파라다이스 GK의 롯데 관광개발처럼 이렇게 안전한 거 바닥에서 사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3인방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 없고 바닥에 있고 실적도 좋고 배당도 주고 내년에 합병도 이슈도 있고 뭐 FDA 승인 다 떨어졌죠. 안정수 위협 다 됐죠. 뭐 딴 거 없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편안한데 자, 화장품들은 최근에서 급등한다고 올라갔어요. 샀던 사람들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으니 망정이지 안 올라갔으면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요. 어제까지 마이너스 1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대부분 어제까지 고점에서 18% 떨어졌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물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하게 여기서 싼가 싶어갖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심하게는 마이너스 10% 정도 물린 사람들도 덜어 있었을 건데 뭐 한국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뭐 화장품주들, 한국 화장품주들도 오늘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얘도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와서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만약에 계속 떨어졌다면 지금 원전 테마하고 방산주들은 힘을 못 내고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10%에서 버텼더니 마이너스 15% 되고 15% 버텼더니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고 지금 그런 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이 좋게 올라와서 그렇지 이거 계속 떨어졌으면은 굉장히 고생할 뻔했죠. 어쨌든 뉴스가 나와가지고 탁 들어준 건데 이쪽 애들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안 올라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고 올라갔으니 다행인데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3,400원. 뭐 오늘 샀는지 기존에 물렸다가 올라온 건지 왜냐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일 못 가고 내일 또 조정받고 다시 살살 밀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손절해야 하나 고민할 거고. 그래서 지금 수익 나왔을 때 일부는 파는 게 좋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연말장에서는 팔았다가 연초장에서 다시
저는 지금은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먹으면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고 또 기다리면 또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15% 42,800원이요. 42,800원. 네. 한미사이언스.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원금까지 갈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예전에 고점이 18만 원. 그것도 한 네. 7년 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년 전. 7년 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다 내려와갖고 이게 이제 대바닥이라 그래서 큰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그렇게 빠질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개인들은 7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지겨워갖고 이미 올해에서 다 던진 것 같아요. 올해 다 던졌고 네.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물량들 다 지금 빨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져가면 42,000원대는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아, 비싼 자리 아니에요? 아, 지금 내가 사고 계속 떨어져서 불안해서 또 저기 겨울은 올해 사셨죠? 계약주가 예, 괜찮다 그래서 근데 겨울에 사셔야지 왜 올해 사셨으면 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봄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일찍 사셨고 네. 자, 봄에 샀으니까 망정이지 이거를 5년 전에 샀으면 5년 동안 욕만 했을 거예요, 계속. 아씨, 이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러면서. 5년 전에 샀으면. 근데 5년 전에 산 게 네. 아니고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올해 샀기 때문에 올해 정도만 고생하고 올 네.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에서는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은 자리예요, 제약주들은. 그러면 저기 추가는 어떻게 할까요? 추가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되는데 이제 연말장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초장에서 분위기 보고요. 네. 만약에 조정받으면 62선 라인으로 내려올 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다리가 한 32,000원대. 네.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영진약품. 영진약품 4,335원에 15%. 이것도 비싸게 사셨는데 최근에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은 수익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나와서 못 파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죠, 뭐 다시. 갖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줄 때 한 3,700원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제약주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시 또 내년에서 힘을 내면은 4,000원으로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절 말고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건데요.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여행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연말장 전략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초장에서는 또 뭘 해야 될 건지 대략 결국은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얘기 오후장에서도 수급 살펴보면서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계속 사네요. 그렇죠? 그 흐름들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하여튼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까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